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제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대륙 중 하나를 탐험해봤고 죽음의 덫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아냈고 또 북극곰과 맹렬히 싸우기도 했죠. 그리고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에 출연도 했어요. 네, 사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 중 한 명인 피터 프로이엔의 이야기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덴마크 탐험가의 삶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와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거친 모험으로 가득합니다. 그건 그렇고 키가 2m나 되었기에 이 거대하고 힘센 남자는 진짜 영웅처럼 보였는데 네, 그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너무 앞서가지 말자고요. 피터 프로이엔은 1886년 덴마크의 누쿠르핑 팔스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명예로운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처음에 프로이엔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코펜하겐 대학에 가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는 곧 평범한 삶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위험을 갈망했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죠. 프로이엔은 대학에서 2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중퇴했는데 그땐 이것이 언젠가 자신의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20세기 초는 탐험가들이 북극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던 시기였어요. 결국 프로이엔이 이 탐험들 중 하나에 합류하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1906년 그와 덴마크 원정대의 일부는 가능한 한 북쪽으로 멀리 항해한 다음 배에서 내려 개썰매로 966km를 계속 여행하며 그린란드와 북극의 미지의 황야를 탐험했어요. 프로이엔은 그곳에서 다른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기상 보조원으로 일했죠. 추측할 수 있듯이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수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는 오두막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냉랭한 추위와 늑대들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죠. 프로이엔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죠. 그러나 북극 땅의 혹독함은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2년 동안 계속된 원정 기간 동안 그는 이누이트족과 만났어요. 그들은 그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고 바다 코끼리, 고래, 바다 표범, 심지어 북극곰을 사냥하는 데 데려갔어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프로이엔은 한때 북극곰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흉포한 짐승은 이 터프한 남자에겐 상대도 안 됐어요. 프로이엔은 맨손으로 북극곰을 죽였고 그리고는 자기가 입을 꽤 엄청난 모피코트를 만들었죠. 이것이 그가 죽음에 맞서야 했던 첫 번째였어요. 프로이엔은 인류학자이며 북극 탐험가였고 종종 에스키모학의 아버지로 불린 크누드 라스무센과 결국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위험한 경험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며 강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원정이 끝나자 프로이엔은 덴마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이었죠. 1910년 피터는 라스무센과 함께 무역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그린란드 케이프 요크의 툴레 무역소를 설립했습니다. 얼마 후 툴레는 1912년에서 1933년 사이에 여러 탐험에 적절하게 툴레 탐험대로 불린 본거지가 됐어요. 탐험들 중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곧 다시 이야기할게요. 무역은 프로이엔과 라스무센에게는 너무 지루했죠. 그래서 그들은 섬을 적극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이누이트족과 같이 머무는 동안 그들은 10,000km 이상을 개썰매로 여행하면서 대부분의 영토를 탐험했어요. 이 남자들은 그린란드 빙판을 건너 고대인의 터전을 찾았고 여러 지리적 발견을 했고 그린란드의 상세한 지도를 그릴 수 있었어요. 프로이엔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누이트 여자와 결혼하여 그녀의 민족의 문화를 연구하여 전문가가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는 짧은 귀향 기간 동안 그에 대한 강의를 했고 그들의 삶과 전통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썼죠. 이누이트 문화에 대한 그의 지식은 심지어 그가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를 만들도록 이끌죠. 제가 또 너무 앞서갔네요. 그린란드에서의 그의 삶으로
돌아갈게요. 툴레 탐험 중 끔찍하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이엔과 라스무센은 한 해협이 그린란드를 페릴랜드와 갈라놓았다는 미국인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의 악명 높은 주장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대륙의 심장부로 가는 997km의 트레킹에서 거의 죽을 뻔했죠. 그들은 여행 중에 심한 눈보라에 엮여버렸죠. 프로이엔은 개썰매 밑에 피신했지만 폭풍이 너무 강해서 눈 밑에 완전히 파묻혔고 눈은 얼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주위에는 얼음이 꽉꽉 차서 수염이 얼어버렸죠. 그는 단검이나 창이 없어서 탈출할 수 없는 작은 동굴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손으로 얼음을 깨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프로이엔이 곧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곧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니 살아남겠다는 그의 의지가 발돋움했어요. 프로이엔은 자신의 배설물로 단도를 만들었는데 그 단검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그가 나가는 길을 파는데 도움이 될 만큼 단단해졌어요. 이제껏 들어본 것 중 가장 기괴한 생존 이야기네요. 이 기발한 해결책을 보세요. 하지만 이건 그의 시련의 첫 부분일 뿐이었죠.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심한 동상 때문에 자신의 두 발가락이 거의 검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런데 그린란드의 평균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25도니 놀랄 일도 아니죠. 프로이엔은 발가락에 궤저가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네, 또 다른 생명 위협의 순간이었죠. 당연히 그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걸 기대할 수 없었고 남은 유일한 일은 그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의학에 대한 모든 기억에 의존하는 것뿐이었죠. 마취제나 진통제 없이 프로이엔은 스스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어요. 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못하겠네요. 이 남자는 완전 강인했죠. 이누이트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피터라고 부를만 하네요. 곧 덴마크로 돌아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불행히도 의사는 그의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프로이엔은 결국 의족을 쓰게 됐죠. 그러나 이것이 왠지 그의 야성적인 생활을 그만두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처음에는 요양하기 위해 원정대에서 일시적으로 나와 휴식을 취했죠. 그는 예전에 이누이트족과 거래하면서 번 돈으로 산 자신의 섬에 정착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독감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프로이엔은 재혼하기로 결심했죠.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얼마 동안 새 아내의 가문에 속하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했고 자유시간에는 자신의 모험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1932년에 그는 마침내 그린란드로 돌아갔어요. 이번 탐험은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영화 스튜디오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요. 알고 보니 헐리우드는 프로이엔의 북극 체험에 관한 책에 관심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프로이엔은 각본 집필을 도왔고 대본을 이누이트어로 번역했으며 촬영장에서 통역사로 일했고 영화 제작진의 생존을 도왔으며 심지어 영화의 악역까지 연기했어요. 1년 후인 1933년에 에스키모라는 영화가 개봉됐고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이엔은 계속해서 영화 산업의 자문위원으로 일했고 북극과 관련된 몇 편의 다른 각본을 썼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로이엔은 저항운동에 가담하여 침략자들과 싸웠어요. 이 때문에 그는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프로이엔은 가까스로 탈출하여 스웨덴으로 도망쳤고 후에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 점도 놀랍지 않아요. 제 말은 그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1945년 프로이엔은 전 부인이 덴마크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후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뉴욕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그의 탐험에 대한 강의를 했고 다시 영화 산업에서 일했죠. 50년대에 텔레비전은 새로운 멋진 것이 되었고 프로이엔은 인기 있는 퀴즈 프로그램인 $64,000짜리 질문에 출연하면서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매우 똑똑하고 운이 좋았기 때문에 게임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7,590만 원을 탔습니다. 그러나 곧 프로이어는 다시 지루해졌죠. 북극의 얼음은 여전히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래스카로 또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죠. 그러나 그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비행기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프로이어는 7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한 덴마크의 전설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의 유해는 그의 진짜 고향인 툴레 바로 근방에 뿌려졌습니다. 와우. 미친 모험을 많이 한 다른 탐험가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